통계청이 발표할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337만 7천 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26만 7천 명이 늘어 2007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4.1%로 2월보다 0.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어났다며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장기 대출을 유도하고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등지에 중대형 민영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6월 하순부터 공급합니다. 21개 필지 13,600가구 규모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대다수의 기업들이 정년 연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 연장 계획 유무와 관계없이 정년 연장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우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오르면서 1728포인트를 걷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73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주춤하면서 다시 1720대로 내려온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1720선 회복을 했었죠. 인텔 실적 호조와 이에 따른 미국 증시 호조가 큰 영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는 물론 오늘은 금융주까지도 강세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업종들이 끝까지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을지 잠시 후에 더욱 자세한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본인이 갖고 계시는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제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죠.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그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오늘 시황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720 중반대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인텔 효과에 더불어서 어제보다 9포인트 상승한 1720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732선까지 오르면서 1730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오름폭을 다소 줄인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전기, 전자와 금융업종을 대거 사들이고 있는데요. 800억 원 이상 좀 매수를 해줌에 따라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IT 대형주 위주로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7포인트 상승한 1727선까지 상승폭을 조금 더 늘린 상태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다우 지수가 11,000선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상승하면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상승한 508로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는 상승폭을 다소 둔화시키기도 했는데요. 다시금 510선 회복을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상승한 509선에서 거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 테마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죠. 인텔의 깜짝 실적 발표로 인해서 국내 IT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8% 상승하면서 84만 3천원 선을 회복했는데요. 최근에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전자 역시 3.7% 오르고 있고요. 그밖에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모두 1%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3% 이상이나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네, 그밖에 오늘 금융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내려서면서 내수주 위주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오늘 은행주, 보험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3% 급등하면서 17,7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KB금융과 신한지주 모두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와 기업은행 등도 3에서 5%대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부화재가 5% 급등, 대한생명 역시 4% 오르면서 오늘 8,75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박 온실가스 규제의 수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중공업이 3%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4% 상승한 26,2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조만간에 강화가 되면 국내 조선사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KBT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KBT가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마그네틱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KBT와 더불어서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스마트 카드 관련주죠. 1호원이 9% 급등하고 있고요. 에이텍과 바이오 스마트 역시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우리 증시 가고 있습니다. 0.9% 오르면서 1727포인트를 걷고 있습니다. 장 후반부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야 될지 이에 대해서 토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중에 1730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상승세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래도 조금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재차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IT하고 자동차 등 기존 주도주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은 여전히 추세를 선도해주는 가운데 기존 주도주들에 대해서 변함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의 투자 심리도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이는 이제 이후에 발표될 IT 업체들 그리고 관련 기업들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기타 그 미국의 IT 그리고 부품 관련 업체들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도 국내 IT 업체들의 추가적인 강세를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인텔 효과가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바로 또 JP모건이죠. 이 금융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업종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주의 움직임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밤에 미국 JP모건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최근 이제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 전망치를 살펴보게 되면 꾸준히 상향 조정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의 추정치 자체도 이번 1분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4분기까지 계속적인 추가 조정 그리고 업사이드 포텐셜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금융주들의 실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금리차 변수가 금융 업체들이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미국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들, 즉 실업률 개선과 그리고 부동산 가격 회복이라는 이 두 가지 모멘텀도 금융주들의 긍정적인 주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도 이러한 흐름들을 반영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는 결국 국내 금융주들에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이제 국내 은행과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미국 금융주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금융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 쪽으로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일 또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 아래 오늘 선침에 나서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일 상황을 보고 한번 접근하는 거에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일단 이제 그 질문은 시장과 그리고 종목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1730포인트라는 이전 두 차례 돌파에 실패했던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저항대를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1800포인트까지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되는 거고요. 반대로 실패한다라고 하면 3중 고점 형성에 따른 큰 폭의 조정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730포인트 돌파 이후에 안착이 확인되고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일단 1730포인트 이후에 안착 가정을 확인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금융주도 같은 맥락에서 일단 오늘보다는 내일 전체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살핀 이후에 종가 매수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네, 아주 시원한 답변을 해주셨네요. 1730선 돌파 이후에 한번 금융주 쪽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텔 효과로 IT주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도주였는데 순환매 양상이 나오면서 IT주들이 좀 주춤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뭐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적인 현상일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또 실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함께 고려해서 IT 대표적인 수출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수출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일단 이제 그 IT 업체들의 방향성은 전체 시장의 행보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IT 업종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주된 움직임이 이전 고점 내지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국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이들 3사 업체의 주가가 전체적인 현재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주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은 IT 업종에 집중적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기조 자체는 아직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IT 업종에서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과도한 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즉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인텔과 그리고 애플의 실적 발표가 전체적인 미국 증시 방향성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러한 그 호실적 자체가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 내면 현재 IT 업종은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해 있고요. 현 구간에서 돌파 성공한다고 하면 삼성전자 90만 원 이상의 강한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이번에도 상승 이전 고점 돌파에 실패한다고 하면 IT 업종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급히 따라붙기보다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매수하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주와 마찬가지로 좀 신중한 접근을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인텔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항상 우리 증시가 조금 한 단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애플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 같이 무너진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형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예견이 정확히 맞아들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포스코 자체 주가도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 주연 배우가 됐어야 됐는데 포스코가 조연으로 좀 밀려난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그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해지고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 이익 실현 시점으로 되는 것이 이미 삼성전자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번 주에 들어서 신세계, 포스코, 또 오늘 대한항공 움직임을 봐도 똑같은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이라는 표현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그 실적 개선의 정도가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익 실현 관점으로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텔 효과는 외부 호재가 국내에 반영되는 건 좀 특이한 그런 경우라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를 보면 과거에도 움직임이 비슷했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난 1월에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인텔 효과가 나타났었는데요. 지난 1월에 실적 발표 이후에 나타나는 움직임하고 지금 최근 4월 초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가 거의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에 들어서고 또 고점 대비 한 5% 안팎의 하락이 나타났고요. 인텔 소식으로 상승 시작해서 또 전고점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물론 이제 이번에 또 고점을 넘어설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이렇게 조정 이후에 재상승하는 경우가 특별히 관심이 가는 또 종목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실적이 향후에 개선되는가 그 기대치가 반영되는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 기업들이 이제 환율 영향으로 최근에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환율 효과는 일시적인 반영으로 봐야 될 테고요. 시장의 뉴스로 나오는 소식들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실적하고 마찬가지로 뉴스는 다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환율도 또 특히 이제 박스권으로 접어드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중국 위엔화 절상이 시장이 예상하는 3에서 한 5% 이상으로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더 이상 환율이 뉴스로 보기도 힘들다 생각이 되고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중요하게 거론할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라든지 그리고 환율 문제를 주연으로 한다면 인텔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의 대외적인 변수 그러니까 조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조연이 지금 더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JP모건이 오늘 밤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에는 금융주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한국 시장의 순환매 가능성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제 과연 JP모건이 좋은 실적을 낼지 한 가지 또 의문점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적은 예상치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불안해하는 요소가 바로 소매대출 부분입니다. 이게 지난주 소비자 신용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그것과 좀 연결해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밤에 또 소비 관련 지표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이 연결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전체 실적이 좋다고 해도 JP모건이요. 소비자 대출 부분이 안 좋은 경우가 나타날 때 시장의 반응이 이 소비자 대출 부분을 얼마나 크게 볼지가 관건입니다. 소비자 대출도 좋다고 나오면 뭐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겠죠. 한국에 미치는 영향으로 돌아와 보면은요. JP모건이 영향을 주는 업종이 한국에서 은행이냐 증권이냐 좀 약간 모호한 그런 상황인데요. 꼭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료 측면에서 본다면 은행 업종 쪽으로 좀 영향이 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지금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저렇게 금융업종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이미 이것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재료가 내일 어떻게 주가에 반영되느냐도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알코아 실적 어제 실적이 발표되고 이제 어젯밤에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 모습을 봐도 시간 외 상황하고 정규장에서의 대응이 좀 틀렸습니다. 알코아 실적이 부합되는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어제 정규장에서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한 1%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실적 발표 나올 때 아주 비슷한 그런 대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코아 같은 경우는 3월 중순 이후에만 또 15% 상승한 그런 주가 부담이 이익 실현의 계기가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텔의 경우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폭이 약간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3월 중순 이후에 한 10% 정도 상승했고 기술적으로도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인텔이 상승을 해도 내일 우리 장에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저렇게 많이 오르고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선반영됐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시장의 관심은 결국 오늘 밤 JP모건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내일 한국 금융주 쪽으로 순환매가 유입 가능한가 이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설사 미국 시장이 우려하는 것이 현실화돼서 JP모건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오는 상황이 나타나도 미국 금융주 실적 발표가 16일에 뱅크업 아메리카가 있고요. 19일에 시티그룹이 있고요. JP모건 이후에도 이제 금융주 흐름이 지속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JP모건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보다도 다음 주초까지도 금융주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거죠. 뱅크업 아메리카하고 실적 발표를 이제 함께 하는 GE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금융 부분에 또 관심이 가기 때문에 이번 주말로 가면 갈수록 또 금융주 쪽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IT 실적이 한번 시장을 끌어올린 이후에 금융주에 관심이 가는 거고 또 미국도 중요한 저항선에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금융주 움직임이 중요하고요. 한국 역시 상승 추세 이어가기 위해서는 IT에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내일 매수 공백 또 주도주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움직임에 관심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한번 저희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금융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선침해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금융주에 대한 접근 지금 현재도 괜찮을까요? 저 같으면 오늘 일부는 좀 매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부에 접어들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해 주셨죠. 주 후반부에는 경제 지표 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좀 함께 부탁드리죠. 예, 오늘 밤에 좀 나오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버냉키 의회 출석도 있고 또 소비자 물가 판매 등의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표죠. 버냉키가 무슨 얘기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논할 필요가 없죠. 시장의 관심사는 이미 저금리 추이가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그 발언 강도일 텐데요. 이미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뭐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 뭐 더
저금리가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리는 없겠고요. 돌바락지 안 나오길 기대할 뿐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민간 지표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소비자 물가하고 소매 판매 지표. 민간 지표의 개선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향후 장세에 자신감을 준다는 관점에서 오늘 밤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미국에서 나오는 민간 지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 또 중국 쪽 지표들도 발표가 될 예정이어서 이게 만약 한국 장중에 또 발표가 되면은 미국 지표하고 또 중국 지표 얽혀서 주 후반은 지표들로 장중 변동성도 좀 커질 가능성 커지고 있다. 이 점도 좀 감안해서 시장 대응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아주 명쾌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김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봐야 되겠죠. 수급 엑스파일 이분께서는 수급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들이 다시 사고 있습니다. 매수폭을 늘렸다 줄였다가 그래도 활발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전일에 순수하게 순매도 전환된 이후에 오늘 재차 순매수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재료가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텔에 대한 실적 소식 그리고 얼마 전에 어제 나왔죠. 지주회사의 금융지주회사 허용에 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러한 부분이 이제 국회의 정무회의 통과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은행업종들의 강세가 확실하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부진을 만회를 하면서 이제 외국인들 매수 확대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기관 쪽에서 순매수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쪽에서는 증권과 그리고 투신 쪽에서 순매도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보험 쪽에서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수급적으로 거래소 외국인들 890억 정도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380억의 순매수, 개인 쪽에서 800억 정도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 102억 정도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106억의 순매도,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58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들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금융주 쪽으로도 매기가 좀 많이 쏠리고 있고요. 다양한 업종 쪽으로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종목들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은 딱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고요. 크게 보면 한 가지만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금융주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그런 순매수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 효과로 인해서 이제 전기전자 쪽의 순매수 흐름을 또 우리가 주목을 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오늘 순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금액 순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삼성전자와 KB금융, 현대모비스 그리고 대한생명, 현대차, 신한지주, NHN, 현대해상을 순매수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 쪽에서 순매수하는 종목들 상당히 좀 강하게 순매수하는 종목이 몇 가지 보입니다만은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 금융주들 지주회사 중심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이 좀 역력하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외국인들과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순매수를 하는데요. 1순위로는 이제 신한지주를 지금 순매수 1위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LG전자, 기업은행과 KB금융 그리고 삼성물산, LG, 하나금융 지주를 이제 집중적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관과 외국인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 금융주가 지금 잡히고 있는데요. KB금융과 신한지주 그리고 대한생명, 글로비스 그리고 우리금융까지 거의 동시 매수하는 종목은 글로비스를 제외한다 이러면 4종목 다 금융지주회사 성격의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이러한 금융사의 상승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동성 장세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내일 증시에서도 금융지주회사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몇몇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금융주가 유독 많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소개해주신 이 관심 종목들 중 가운데 한 종목을 꼽자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한 베스트 종목 한 5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KB금융, 신한지주, 현대해상과 LG전자, 한화, 현대중공업까지 포트폴리오의 관심 종목으로
살짝 넣어보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은 이제 한화입니다. 한화는 이제 금융 지주회사, 종합적인 이제 지주회사를 이제 지향하는 그러한 이제 회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지금 돌입이 돼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화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는 일단은 뭐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2일 연속 오늘까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 대한생명 상장이 다소 조금 뭐 성공을 했다 이러면은 성공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가격 면에서 봤을 때는 실패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생명이 8,200원에 공모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대 심리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화 전체적인 그룹주라고 할 수 있는 지주회사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화가 그동안 이제 부진을 면치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가격 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모두 털어내는 조정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6일 날 있었던 39,850원 수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저점 형성 이후에 나타나는 21선의 강한 돌파 흐름, 이러한 부분은 오늘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2,350원 현재가 부분에서 42,500원까지의 물량벽이 충분히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돌파를 한다 이러면 어느 정도 강한 탄력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가 부분에서 41,300원까지의 분할 매수 일단 권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6,000원까지 1차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 정도 수준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쌍바닥 형성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흐름상으로 현금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오늘은 한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동부제철 어제 저희가 살펴봤는데 오늘 역시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추가적으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여전히 이제 추세가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거의 뭐 5일선을 지지받는 십자봉이 밑꼬리를 달고 나왔습니다. 전일의 장대 양봉의 이후에 나오는 이러한 흐름은 오늘 100원 올랐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강한 흐름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글로벌 경기의 회복, 그리고 위안화 절상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은행주와 더불어서 이러한 철강주들의 강세 흐름은 지금 현재의 흐름과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동부제철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고, 추격 매수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철강주에 대해서 어제 많은 분들께서 후한 점수를 주셨죠. 역시 최일종 팀장께서도 동부제철에 대해서는 좀 더 가져가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피력해 주셨습니다. 수고백스팔,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급등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요즘 히트를 치고 계시는데요.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중국 관련해서 중국 관련주인 코웨리 홀딩스가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박스권 돌파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심을 가질 만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쫓아가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400원 정도 지지가 되는 그런 라인이라면 그 공략을 해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제품의 출시로 실적 호전도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직전에 1월 고점을 대량 거래 터진 지점을 거래가 없이 돌파한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이 있고요. 이러한 흐름은 강한 상승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방산 관련주인 스페코가 이틀 연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에 좀 밀리는 모습이죠. 그러나 여타 방산주하고는 다르게 최근에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흐름을 좀 더 체크를 해보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오늘 증권주 중에서 SK증권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데요. SK그룹의 금융자회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눌리고 조정하다가 처음으로 강한 반등이 나온 추세를 전환시키는
강한 반등이 나온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될 국면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스페코라든지 SK증권 등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하나를 추려내죠.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지금 가격 부담도 없고요. 오랫동안 조정받았다는 점에서 손해볼 가능성이 별로 없고 올라가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SK그룹을 등에 업고 크게 갈 가능성이 높은 SK증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2,530원인데요. 현재 주가 정도를 매수 포인트로 보실 수 있겠고요. 한 2,450원 정도까지 눌릴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오늘과 내일 정도 저점 매수 찬스를 잡으신다면 아주 좋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직전에 12월 고점이었던 2,8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거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8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SK증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살펴봤었죠. 구길제지 오늘 대단합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폭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문제점이 있는 게 바로 직전 고점이었던 그 선이 이게 또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까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갈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생기는데 구길제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국일제지는 사실 너무나 지난해 실적이 순이익이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가 낮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점을 본다면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오늘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시장을 지켜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좀 지켜보실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좀 보유를 해보시고 직전의 고점인 14,100원을 돌파해 준다면 요즘 대량 거래가 처음으로 터지는 이런 소형주가 큰 랠리가 나온다는 점에서 마이너스만 아니면 내일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구길제지 일단은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그래도 좀 가져가는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길제지 이렇게 좋은 종목 발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용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많은 분들께서 현재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또 어떤 종목으로 오늘 상담을 하게 될지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를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갖고 계시는 그 종목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관심 종목에 대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목동지점의 정윤성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시간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종목 상담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꽃미남이신데요. 오늘 참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시황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코스피가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고 점차 확장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1.2% 오르면서 다시 1730선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예, 예. 우선은 3-3번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을 이제 세 번째 돌파하는 모습이고 그 세 번째 돌파를 하는 것에 지금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IT라든지 자동차, 금융, 또 조선업종들을 고르게 순매수를 하면서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쯤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를 하는 주식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이제 돌파 여부를 한번 지켜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선물 부분도 강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유념을 하시면서 좀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그래도 향후에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기 때문에 내일 우리 시장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빠르게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야 되겠죠. 지금도 문자가 제도록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99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TX 조선해양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2,850원에 230주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보유 주식 수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STX 조선해양 오늘 조선주들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예. 네, 어떻게 할까요? 예. 우선 날씨가 흐릴 때는 오늘같이 맑은 날씨 때 날씨가 흐려지면 우선 안 좋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는 비가 왔다가 날씨가 흐려졌다고 제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도록 주가 지금 차트를 우선 보시면 우선은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들을 꾸준하게 그려지면서 지금 바닥 다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는 지금 조선업종이 안 좋은 것들은 다 알고 있고 그것이 주가에는 우선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선업종들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상승 움직임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수가를 보면 12,85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12,850원 정도면 우선은 한 번쯤 빠지셔서 우선 매도 욕구가 좀 강하다고 보시긴 하시지만 우선은 조금만 더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제시하는 그 가격대는 우선은 저항선이 13,660원 정도까지는 우선 기다리셨다가 수익 실현을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가격대를 얼마로 말씀을 해주셨죠? 다시 한 번만. 13,660원이고 네, 13,660원 선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가져가시는 전략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매도 욕구가 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STX 조선해양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 이 종목 저희가 어제 마지막에 좀 봐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봐드리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주가 흐름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디에프에 대한 상담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6582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1245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2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은 어제 당장 매도를 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주가가 그래도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디에프에 대한 상담 해주시죠. 예,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산업 쪽인데 우선은 경기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서 매출 부분은 이제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를 제가 유치를 해보면 어제 자산자 평가를 하면서 거래가 급등하면서 그때 같이 따라서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밀리면서 또 매도 욕구가 좀 강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차트를 보시자면 우선은 어제 강하게 거래를 수반하면서 거래가 수반되면서 강하게 상승 움직임은 있고 어제 마지막에 밀렸습니다. 주가가 밀렸고 지속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상승 움직임이 있지만 지금 거래가 어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소폭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모습을 보자고 하면 지금 지지선들이 이쪽 보시면 5일선, 21선, 61선이 다 모여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강하게 상승하면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고객님께서 사셨던 것 이상으로 수익이 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우선 목표가는 우선은 내일 만약 골든크로스가 나온다고 하면 이평선을 뚫어서 13,300원 1,330원까지는 우선은 갈 수 있지 않나. 1,330원이요? 예, 1,330원까지 갈 수 있지 않나 하고 만약 하나 내일 주가가 밀리게 된다 그러면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우선은 내일 정도에서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1,180원 정도에서 우선 손절가를 정하신 다음에 이것이 좀 기간이 길어지면 또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과감하게 빠져나오셔갖고 좀 더 탄력적인 종목들로 얼마든지 들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출연이신데 상당히 명쾌한 답변 시원하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예, 제 성격이 원래. 성격이 원래 예, 시원하신 거예요. 저도 시원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당장 승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을 1,33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일 주가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 손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 손절 라인은 1,180원 선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일 주가 상황 잘 지켜보시고 발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인디에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종목, 이 한국전력에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3900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37,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좀 이분은 좀 많이 받으려야 될 것 같네요. 비중이 10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본인께서도 좀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주가 자체가 오늘 그렇게 뭐 썩 나쁘게 흐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실이 좀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보유 비중이 100%라고 하시면 갖고 있는 자산 전부 다 들어가시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 종목만 보실 겁니다. 근데 한국전력 지금 차트를 보시면 누구나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상당히 오늘 종목 상담하신 분들 대부분이 다 이제 손실 어느 정도 조금 물리신 분들이 있으신데 이거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이것만 보시면 굉장히 지루한 움직임이 있고 또 시황 자체가 이쪽에 원자력 기대감이 있지만 그것들이 좀 더 매출 부분에서 좀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주가 흐름이 미미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감하게 대형주들 중에서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좀 종목 교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 연동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길게 기다리실 수 있으시면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전력은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격대를 보면 지금 지지선은 35,800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밑에서는 손절가를 좀 정해 두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예전 가격대까지는 힘들더라도 한 38,000원대까지는 기다리실 수 있으시면 좀 기다려 보시면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종목 교체를 하실 수도 있긴 하는데 그래도 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 자체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원가 연동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전력 일단은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구체적으로 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갖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부터는 비중 100% 이렇게 많은 비중을 갖고 가시지는 마시고요. 적당 비율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종목이 한 종목 올라왔네요. 디지털 아리아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셨는데 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5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일단은 수익이 있으시거든요. 오늘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5.7%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많이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디지털 아리아 어떻게 할까요? 우선 디지털 아리아 같은 경우 상장 이후 때 움직임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장을 하면 우선 한번 밀렸다가 다시금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급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지털 아리아도 그 중에 한 종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보면 지금 2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고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항선 뚫자마자 매수를 하셨던 모습이고요. 그 차트를 우선 보시자고 하면 차트가 우선은 상장 후에는 급격하게 떨어진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평선을 뚫는 모습이 보이자마자 급등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급등세가 어느 정도 멈추기 전까지는 수익을 끝까지 한번 울고 먹어라.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선은 종가 때문에 밀리고 있지만 우선은 이쪽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쪽 이제 테마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편승해서 우선 좀 더 보유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쪽 목표가는 우선은 음봉에서 약간 그 횡보를 했던 그 가격대까지는 우선 보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가격대는 한 이쪽 상단선까지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4,700원 선까지 오늘 좀 상단선에 비슷했는데 한 번쯤 다시금 한번 노려보셔도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거래량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가 밀릴 경우에는 오늘 하단선이었던 보면 22,400원 선에서 만약에 밀려버리면 또 이쪽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그쪽 그 가격선에서는 손절 라인으로 제가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높게는 24,700원 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대해서 재차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당히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따라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손절 라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이 손절 라인이지 손절이 아닙니다. 이 손절을 하시더라도 수익이 나신 그 구간이기 때문에 22,400원 선까지는 한번 들고 가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22,400원 그리고 24,700원이라는 이 등락선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아리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OCI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4118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196,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OCI 지금 손실이 좀 있으십니다. 오늘 그래도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손실폭이 조금이나마 줄어든 모습이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좀 걱정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OCI 같은 경우는 수급이 어느 정도 기관들 매수세가 지켜지다가 조금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차트를 보시면 우선은 차트들이 지금 이평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그 폴리실리콘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경쟁력이 좀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OCI라는 종목 자체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우선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싶고 지금 같은 경우도 아까 한국전력 보유하셨던 그 고객님처럼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좀 지루하시고 또 매수 비중도 어느 정도 30% 정도 되시기 때문에 30% 정도면 좀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OCI 같은 경우는 순환의 구간 때는 언제든지 그 탄력적으로 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은 목표 가격은 지금 198,500원까지는 우선은 한 번쯤은 갈 수 있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지지선인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 183,500원 선에서 밑으로 많이 빠질 경우에는 그 손절가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네, OCI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부진하긴 했습니다. 조금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그래도 양봉이 나오면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죠. 비중 자체도 30%면 적당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시는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OCI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날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네, 21,05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 비중이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7430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이 다날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그리고 주가 어느 선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죠. 예, 다날 같은 경우는 우선 업황 자체는 상당히 전망성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우선은 판단을 하셔도 되고 우선 매수를 하신 다음에 주가가 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밀려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뭐 미국 쪽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쪽에서 그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주가 나올 때마다 급격하게 매수세가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는 움직임인데 지금 주목하셔야 될 점은 이평선 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전망은 좋지만 이쪽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우선 염두를 해드리고 싶고 우선은 사셨던 가격대 밑에 있지만 우선은 손절 라인을 우선 제가 정해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이쪽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그쪽 부분이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17,700원 밑에서 밀릴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서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정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위쪽으로 만약에 이평선 위로 뚫는다고 한다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최근의 정고점인 23,500원까지는 보셔도 충분히 좋은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23,700원 선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다날 오늘 좀 밀리고 있다는 점이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코스닥 자체가 업황이 좀 밝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중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형주주로 갈 때는 코스닥 시장이 밀리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다날 같은 경우는 우선은 모바일 결제라든지 그런 시장 자체가 업황이 좋고 파이가 커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우선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를 좋기 때문에 우선은 친구들이 다 안 좋은 영향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본인의 진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실 수 있으시면 제가 아까 목표했던 가격대까지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중이 한 30%니까 여기서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간다든지 뭐 추가적인 액션이 또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갖고 가실 수 있다. 그런 인내심이 있으신 투자분이시라고 한다면 밀 때마다 조금씩 더 매수 비중 한 50%까지는 갖고 가셔도 좋지 않나 싶고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급등하는 날은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고 그런 방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명쾌한 답변 해주셨습니다. 오늘 명쾌하다 제가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실제로 그렇게 답변을 많이 해주고 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LNF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258 하나님께서 올려주셨고요. 2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LNF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LNF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좀 예. 손실이 좀 있으시거든요. 예, 손실이 있으시고 LNF 같은 경우는 업황은 좋고 경쟁 부분은 점점 심화가 되고 있다. 네. 아까 OCI를 말씀드렸는데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LNF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시장은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그런 쪽이 모바일 기기가 핵심은 뭐냐면 배터리가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버텨주는 게 중요하고 이쪽 시장은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우선 시장은 좋다. 그렇지만 그 경쟁력이 심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관들 순매수 때 강하게 차트를 보시면 강하게 한번 상승을 2번 정도 해줬던 모습인데 그 이후 때는 지지부진하게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는 힘이 좀 붙여 보인다.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 비중이 지금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지금 봐야겠지만 우선은 LNF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하셨을 때는 보유 비용 조금씩 줄이셔갖고 대형주 IT 쪽이나 그런 쪽으로 한번 좀 가시면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중이 50%라고 명기가 또 되어 있거든요. 예, 50% 정도 좀 많으신 편이시니까 예. 한 30%까지는 줄이시는 방향으로 좀 상승했을 때마다 좀 줄이시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NF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 문자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저희가 많은 종목을 봐드리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요. RT전자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꼭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따로 빼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심 종목 저희가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예. 첫 번째인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제너시스템즈입니다. 네. 예. 제너시스템즈요? 예. 제너시스템즈 회사는 좀 생소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너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핵심 장비인 소프트 스위치가 필요한데 그쪽 제조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전화를 하시면 그 교환기라고 해서 꼭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인터넷 전화의 교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쪽 시장의 80%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굉장히 월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특허가 50개 또 해외 통신사들도 지금 퇴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너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전화가 확장이 될수록 그쪽 수혜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인터넷 전화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인 시장이냐면 09년에는 600만 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 1000만 명까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국가기관하고 일반 기업들의 일반 전화기도 통신료 절감이 지금 현재 추세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전화는 꾸준하게 지금 이어갈 전망이고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수주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왜 제너시스템즈를 좀 추천을 드렸냐면 스마트폰 출시에 따라서 최근에 유무선 통합 FMC라고 해서 그쪽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할 때도 스마트폰이 단순히 자신의 그 핸드폰 요금이 아니라 일반 전화 인터넷 요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고 80%까지 그렇게 그 통신료가 절감이 될 수 있고 이쪽 고객들 분이 모토로라의 그 스마트폰 전기종, SKT, KT, LGT 대부분의 통신사들의 그런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상당히 급격한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5천억 원,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주가대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네, 제너시스템즈죠? 예, 제너시스템즈가 지금 3,08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하게 흘러가기는 했습니다. 네. 한번 이럴 때는 매수를 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한 3,080원 선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저평가 구간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예. 그래도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선이라고 하면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그 지지선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보고 있으면 지금 200일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쪽 200일선 지지 또는 좀 밀릴 경우 코스닥이기 때문에 밀릴 경우에는
2,960원 선까지는 지지선으로 우선 보고 있고요. 네. 이쪽 선이 안전하게 지지가 된다고 하면 주가는 이제 목표가인 이제 한 4,000원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2,960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이쪽으로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너시스탠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해 주신 분 동양종금증권 목동지점의 정윤성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군요. 코스피가 1.2% 상승하면서 시장 마감이 돼가고 있습니다. 1730선에 안착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 0.3% 오르면서 508포인트를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